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스토리의 업사부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바이든 정권에 이어져 왔고, 또 최근에 뭐 출구조사에서 해리스가 살짝 뭐 이러면서 잠깐 반짝 움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기존의 트럼프 수혜주들이 매우 강한 상승을 보이고, 또 반면에 친환경이랄지 좀 피해주로 선별되고 있는 종목들,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이제 수출주들 관세 문제 때문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한 주 한 주 제가 트럼프 집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해나갈 수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가능성이 클 건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바로 이거부터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죠. 미국의 조선업이 상당히 쇠퇴했어. 그리고 최근에도 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요.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콕 찍어서 조선 협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의 수주 비율을 보면 중국이 65%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좀 봐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꽤나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의 성장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돼, 이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패권을 쥐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바다죠. 바다, 해양 패권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중국의 저런 조선업의 발달, 요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도를 향해서도 좀 봐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그 중국은 이렇게 바닷길이 일본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섬들이 쭈루루 깔려 있죠. 그 다음에 대만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등등등. 그래서 바다 진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반면에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 양쪽으로 바닷길이 열려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미국의 방산 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지상군의, 그러니까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지금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지금 캐나다하고 전쟁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 멕시코랑 함부로 뭐 전쟁할까요? 뭐 현재로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넓은 그 지역에 지상 병력이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궤도형 그런 차량들은 사실 조금 어렵고, 차륜형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오히려 해군력이죠. 전 세계에 얘네들이 관여를 여기다 저기다 많이 하기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서 야, 우리가 왜 굳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투력까지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양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선박수주, 그러면 계속해서 중국은 지금 조선업이 발달을 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잖아요. 기술력이 한국에 못 미쳐 한다고는 하지만, 저러다 보면 점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전함을 봤더니 미국은 219척이고 중국은 234척까지 늘어나져 있는 겁니다. 야, 이러니 이걸 견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거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1980년도에 보조금 중단 이후에 상당한 쇠락을 하면서 여기에 해군도 직격탄을 맞게 돼버린 겁니다. 미국 함정들의 유지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선박의 건조가 되는 것보다 퇴역이 더 빠르고 있어서 지금 아까 219척보다도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근데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 그렇다고 해양 패권을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미국에서는 또 불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 33이라는 내용이 중국에 대한 해군력을 장기적으로 우위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의 힘으로는 지금 안 되겠다, 이건죠. 미국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소수의 외국
조선소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세계 선박 요거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어. 일본은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좀 더 우방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은 가능성이 있겠어. 근데 한국을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중국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수의 외국 조선소에는 우리나라 조선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매우 짧은 기간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원래 평소의 생각이었다기보다는 아마도 트럼프의 참모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뭘 요구를 할까? 어떤 협력을 얘기를 할까? 할 때 그러한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더군다나 CNN에서요. 세계 최고의 군함은 이들일 것이다. 여기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기 서울 사우스 코리아 뭐 이렇게 좀 밑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을 지정을 해서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지스함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경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그러면 조선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탑픽이 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트럼프 1기 때와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번에 2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때와 지금이 좀 달라 하는 것들이 좀 있네요. 어떤 것이 좀 다를까요?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율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제 고환율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400원이 다시 넘어가고 1,404원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인데요. 환율의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거 일단은 참고하셔야 되겠고, 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 후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작 비용이 많이 드는데 후판 가격이 비슷하거나 되려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신조선가입니다. 와, 어쨌든 배를 만들어주는 배값이 얼마나 비싸졌는가인데 압도적으로 쭉 올라가네요. 최근에 아주 조금 내려왔는데 중국에 역시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에 이제 배를 만드는 도크를 또 좀 더 추가를 새롭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수주를 걔네들이 왕창 좀 끌어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랑 경쟁을 크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어쨌든 조선업의 조선주들한테는 매우 좋은 상황일 건데, 요게 최근에 중국 때문에 살짝 꺾였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운임지수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유가가 이미 이제 트럼프 정권 전부터죠. 2014년도부터 유가가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해양 플랜트에서 누적적으로 약 16조 원까지 그 누적 적자를 보게 됐었거든요. 그걸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그게 해결이 돼서 조선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요건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때보다 조금은 더 나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괜찮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조선업에 대한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도 제가 살펴보면서 보면은 표지예요. 표지에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투기도 있고요. 그쵸? 전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차도 있어요. 구식 전차 모양이긴 합니다만, 그림체가 뭐 과거 옛날 같은 그런 거죠. 배도 좀 구형배인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패러다임이 상당히 좀 바뀌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고, 2025년도에 어떠할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3.5년치의 물량을 이미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28년치 물량을 받고 있고, 중국도 나름 좀 많이 받아서 27년치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문제가 없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중국은 사실 많이 늘었어요. 중국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증가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뭐랄까요? 수주 양의 증가세가 뭐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받아와도 못 만듭니다. 도크가 한정돼 있고 이걸 만들어야 다음 거 만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5년치가 미뤄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조선의 호황이 무려 2028년이 아니라 2030년 정도까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골라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계약 조건들을 좀 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그냥 조선업의 부분이 아니라 미 해군,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클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미 함정을 만든다거나 혹은 현재에 있는 미 함정들을 지금 유지 보수하는, 요게 지금 급한 거예요. 매우 급한 겁니다. 그래서 퇴역을 좀 늦추는 것,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퇴역을 늦춘 것도 중요한데, 한화오션이 미국 군함 MRO의 첫 계약을 이뤄냈고, HD 현대중공업도 페루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고, 뭐 이런 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함을 잘 만들고 특히 잠수함도 잘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당한 수혜를 받아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선 5사의 그 영업이익률, 그죠? 2024년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조선은 지금 대세 상승이구나. 자, 하나오션부터 좀 봐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은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인데, 방산은 우리나라 대표 한화죠. 한화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육해공 다 갖게 됐습니다. 육해공 다 갖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혹시나 지난 11월 8일 제가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했는데, 제 영상 보신 분, 그때 같이 보신 분들은 제가 하나오션으로 좀 수익이 좀 나서 수익도 좀 공개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죠. 저는 이제 빨간선 오면 저희 시스템에 이 빨간선 오는 종목이 띵동 하고 뜨고 종목명, 포착 시간, 포착 가격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잘 하게 됐고, 여기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한 절반 가까이 40% 정도 팔고, 이제 금요일에 좀 올라가면서 찌끔찌끔 팔다가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여기서 팔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전량 매도를 때리고 밑으로 깔아가지고 샀더니 다시 또 벌써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요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저항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갖췄다.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엔 현대미포가 그나마 가장 강한 상승의 종목이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강한 상승의 종목이었고 대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그 중에서 딱 두 개를 선택하자고 하면 방금 전에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자, 이런 기업들은 무려 항공모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일단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지금 뭐 모형을 내놓기도 했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내놓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두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주가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해군의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나 어떤 신규 함정, 잠수함 하면 어쨌든 하나오션입니다. 잠수함은 하나오션.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뭐 팔리네 말래 할 때 외국 기업한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방산 때문에. 잠수함 기술
이런 거 함부로 외국에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품에 참 잘 풍겼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굳이 더 보자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죠. 얘는 대놓고 유지보수 요 관련된 기업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보세요. 상당히 좋죠. 네,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하나오션도 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러한 모습들, 사실 영업이익이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됐어요, 하나오션이. 그래서 조금 주가가 부진했던 것도 한 가지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명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튄 거 아닙니까? 명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대상승적인 부분들을 이어갈 첫 번째 섹터로는 조선 섹터이면서, 그 조선의 sek터 하나오션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일단 요 고점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누가 다시 싸게 잘 사서 갖고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급하게 먼저 상승을 했고 하나오션은 쉬었다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정도는 참고를 하시고, 대장이죠. 예, HD 현대중공업 대장입니다. 대장의 상승세에 마찬가지로 누가 더 싸게 사서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되고,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은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은 이게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올라가면 좀 팔고 내려오면 사되 물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라 그러죠. 올라갈수록 지금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보시고, 지금 우리가 조선주만 잘 볼 건 아니에요. 조선주 잘 볼 게 아니라 방산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토 너네가 알아서 해 이제. 예, 우린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토에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방산 국방비를 높이자 뿐만 아니라 지금 애초에 나토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동안 어찌됐건 큰 전쟁이 두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무기가 소비가 많이 됐죠. 다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또 쭉쭉쭉 있겠죠. 요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들의 투자가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도록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이렇게 해서 공개방송, 제 업스토리 공개방송을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개방송이니까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